안녕하세요. 오늘 여러분과 함께 파헤쳐 볼 자료는 좀 흥미로운 대법원 판결문인데요. 2012-55518 사건입니다. 네, 요즘 경력직 영입 경쟁 엄청 치열하잖아요. 그쵸. 그때 자주 등장하는 사이닝 보너스, 이 계약금에 대한 내용이에요. 큰맘 먹고 영입했는데 만약에 직원이 약속한 기간보다 먼저 나가버리면 이거 돌려받아야 할까요? 이게 진짜 애매할 수 있는 부분이죠. 네, 오늘 목표는 이 판결로 그 기준을 좀 명확하게 알아보는 겁니다. 네, 그 사이닝 보너스라는 게 보통은 우리 회사 와줘서 고맙다. 뭐 이런 이직 보상? 아니면 계약 자체에 대한 대가.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요. 그렇죠. 근데 이게 때로는 이 기간 동안은 꼭 일해달라. 이런 약속의 대가일 수도 있고, 또 임금을 미리 좀 땡겨주는 거. 이런 성격도 가질 수 있거든요. 아, 성격이 여러 가지일 수 있군요. 네, 그래서 그 성격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약속한 기간을 못 채웠을 때 이걸 돌려줘야 하는지가 달라지는 거라 중요합니다. 이 판결이 그걸 아주 잘 보여줘요. 네, 자,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사건이었는지 좀 더 들여다볼까요? 한 회사 555 주식회사인데요. 네, 여기가 신규 사업 때문에 다른 회사에서 한 4년 넘게 일하던 전문가를 영입해요. 근데 조건이 꽤 파격적이었어요. 2009년 1월 계약인데 7년 고용 보장하고 또 7년은 꼭 근무한다. 이걸 약속하는 조건으로 연봉 770만 원 외에 사이닝 보너스를 무려 1억 원. 1억 원이요? 와, 네, 1억 원을 주기로 한 거예요. 심지어 세금은 회사가 내주고요. 와, 진짜 공들여서 모셔왔네요. 네, 그렇죠. 회사는 당연히 약속대로 1억 원을 줬고요. 이 전문가는 2009년 2월부터 일을 시작했어요. 네. 그런데 한 1년 2개월 그 정도 일하다가 2010년 4월에 개인 사정으로 그냥 퇴사를 해버린 거죠. 아, 1년 2개월 만에요. 7년 약속했는데. 네. 그러니까 이제 회사 입장에서는 아니 7년 일하기로 하고 1억 받아갔는데 하면서 이게 문제가 된 거예요. 그렇죠. 당연히 회사로서는 좀 황당했을 것 같은데, 그럼 첫 재판, 그러니까 원심 법원에서는 어떻게 봤어요? 그 원심 서울고등법원이었는데요. 거기서는 이 보너스가 좀 복합적이다 이렇게 봤어요. 복합적이요? 네. 그러니까 첫째는 이직해줘서 고맙다는 사례금 성격. 둘째는 7년 동안 우리 회사에만 있겠다는 전속계약금 성격. 그리고 셋째는 7년치 임금 일부를 미리 준 거다. 선급금 성격. 이 세 가지가 다 있다고 본 거죠. 아, 세 가지 성격이 다 있다. 그렇죠. 그래서 7년 약속을 어겼으니까 회사가 그 약속을 믿고 쓴 돈, 그걸 이제 실내이익 손해라고 하는데 그중에 일부인 7천만 원을 배상해라. 이렇게 판결했어요. 7천만 원이요? 꽤 큰데요? 근데 제가 듣기로는 대법원에 가서는 이게 뒤집혔다고요? 네, 맞아요. 이게 진짜 흥미로운 지점 같아요. 왜냐하면 보통 생각하기엔 아니 약속 어겼으면 돌려줘야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. 그렇죠. 상식적으로는 그럴 수 있는데, 네, 왜 대법원은 다르게 본 걸까요? 대법원은 그 계약서, 채용 합의서라고 되어 있었는데 그 문구를 정말 아주 꼼꼼하게 봤습니다. 여기서 이제 결정적인 차이가 생긴 건데요. 네네. 첫째, 이게 가장 중요한데 계약서 어디에도 7년 근무를 조건으로 이 보너스를 준다라던가 중견에 나라면 반환해야 한다. 이런 말이 명시적으로 없었어요. 아, 반환 약정 자체가 없었다. 네, 그게 없었던 거예요. 둘째는 그럼 왜 하필 7년이냐? 그 기간을 정한 특별한 이유나 근거가 계약서상 명확하지 않았다는 거고요. 그냥 7년이라고만 돼 있고. 그렇죠. 그냥 숫자만 있는 거죠. 그리고 셋째, 회사가 채용할 때 이 전문가한테 만약에 7년 못 채우시면 이거 반환하셔야 돼요. 라고 명확하게 알려주거나 고지하지도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어요. 아하. 그러니까 전문가 입장에서는 내가 이걸 나중에 돌려줘야 할 수도 있나? 이걸 예상하기가 좀 어려웠을 거라는 거죠. 그렇군요. 계약서에 명시적으로 쓰여 있지도 않고 미리 설명들은 적도 없는데 나중에 이걸 불리하게 해석해서 돈 내놓으라고 할 수는 없다. 뭐 이런 거네요. 정확합니다. 그럼 최종 결론은 어떻게 된 건가요? 네, 그래서 대법원은 이 사이닝 보너스가 7년 근무를 전제로 한 어떤 조건부 지급이나 임금 선지급으로 보기는 어렵다. 이렇게 판단했어요. 어렵다. 그럼 뭐로 본 거죠? 본질적으로는 이 전문가를 경쟁사에서 데려와서 우리 회사랑 계약을 체결하게 한 것,
그거 자체에 대한 대가. 그러니까 약간 일회성 영입 보상금. 이런 성격이 훨씬 강하다고 본 거예요. 아, 일단 영입해서 우리 회사에서 일하기 시작한 그 순간? 네, 바로 그 순간에 회사가 원했던 영입이라는 목적은 이미 달성된 거다. 이렇게 본 거죠. 그렇군요. 일단 우리 회사 사람으로 만드는데 성공했으니까 보너스가 목표했던 반대급부는 이행됐다. 이런 의미네요. 정확히 그렇습니다. 따라서 설령 7년 근무 약속을 안 지킨 게 계약 위반일 수는 있어요. 그건 별개 문제고. 네. 그렇다고 해도 이미 지급된 사인인 보너스 자체가 그 계약 위반으로 인해서 회사가 입은 손해배상의 범위에 포함되지는 않는다. 이렇게 판단한 겁니다. 아, 그래서 원심 판결 중에 전문가가 줬던 부분 있잖아요. 그 7천만 원 물어줘라는 거. 그 부분을 깨고 사건을 다시 원심법원,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. 이걸 법률 용어로는 파기환송이라고 하죠. 파기환송? 다시 재판하라는 거군요. 네, 맞습니다. 결국 핵심은 계약서에 명확하게 써 있었느냐 이거였네요. 와, 듣고 보니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 같기도 한데 실제 상황에서는 회사든 개인이든 이걸 놓치기 쉬울 것 같아요. 그렇죠. 뭐 좋은 게 좋은 거지 하고 그냥 넘어갔다가 나중에 진짜 큰 문제가 될 수도 있겠어요. 네, 이 판결이 주는 가장 큰 교훈이 바로 그거예요. 만약에 사인인 보너스의 근무기간이라던가 반환 조건 같은 걸 걸고 싶으면 반드시 계약서에 아주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써둬야 법적인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. 이걸 분명히 보여준 거죠. 그냥 오래 일해줬으면 좋겠다는 막연한 기대만으로는 안 된다는 거네요. 네, 부족하다는 겁니다. 이게 이후에 비슷한 사이닝 보너스 분쟁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되고 있어요. 오늘 내용 참 흥미로웠는데요. 이걸 바탕으로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. 이 판결처럼 계약서 문구 하나하나가 정말 중요하다면 앞으로 기업과 인재는 사이닝 보너스 같은 이런 조건들을 어떻게 협상하고 또 검토해야 할까요? 네, 중요한 질문이죠. 특히나 거액의 인센티브가 오고 갈 때는 그냥 당연히 이렇겠지 이렇게 넘겨짚지 마시고 계약 단계에서 무엇을 반드시 확인하고 또 명문화해야 할지 각자의 입장에서 한번 고민해 보시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.